네, 어떤 환자는 자궁 내막암 환자가 다니는 사람인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렁매즈가 있는데 지금까지 다녀. 거의 안 변해요. 별이 안 변해. 근데 호르몬만 먹고 있어. 아, 호르몬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 몇 년 동안도 년 잘 동안 이렇게 전이 속도 엄청 인돌런트한 그런 사람도 있긴 해. 그러니까 전이가 있어서 나는 처음에 엄청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하나도 안 변해. 지금 10년 동안. 전이를 거의 안 시키고 양성 종양 느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전이가 됐으니까 양성 종양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고요. 어떤 경우는 전이가 돼 있어도 항암제를 강하게 쓰지 않고 약하게 항암제를 하는데도 또는 호르몬제만 하는데도 뭐 한 10년 이상 폐전이 된 상태로 그냥 지내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걸 완치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이가 아주 천천히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억눌려 있는 컨트롤 되는 상태. 저도 그런 환자분이 있기는 한데 참 이게 암이라는 게 어렵고도 복잡한 여러 개의 부류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암이 이제 하나의 질환이 아닌 거잖아요. 장기가 같더라도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생물학적 특성을 이제 지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그 암세포 뭐 1cm 안에도 10여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의 어떻게 보면 특성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떤 차이 이런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이 속도도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뭐 전이 속도 차이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연구는 하고 있죠. 전이 속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속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종양 자체의 특성일 것 같아요. 이 종양 자체에서 뭐 세포 이동과 관련된 어떤 패스웨이, 뭐 아까 뭐 EMT라든지 이런 유도 신호라든지 증식 속도를 높이는 신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된 그런 암들이 있거든요. 이런 암은 당연히 더 빨리 퍼지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의 어떤 유전적 특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미세 환경이죠. 이제 결국은 얘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이런 여러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라든지 섬유아세포가 얘네를 뭐 도와줄 수도 있고 혈관세포라든지 더 잘 이동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혈관이 많다든지 뭐 염증이 많은 풍부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더 전이가 빨리 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면역세포가 원래 암을 좀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뭐 NK세포라든지. 근데 이 면역세포가 잘 죽이면은 혈류에 들어가도 얘네가 좀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 장기에 정착할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역과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교수님, 저 또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유방암은 폐 같은 데로 전이가 잘 되고, 뭐 대장암은 감 이런 식으로 전이가 잘 되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그 유전적 특성인가요? 일종의 그것도 이제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그런 편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게 아마 좀 같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방암 환자들은 뼈로 전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하면 이제 뼈로 전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또는 이제 허투 양성 유방암 하면 뇌로 전이되는 경우가 또 다른 암들보다 좀 더 흔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암세포가 잘 전이가 되는 장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뭐 전립선암 대표적으로 뼈에 굉장히 전이가 잘 되는 암이죠. 그 다음에 뭐 대장암 같은 경우는 간에 전이가 잘 된다든지 그렇게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seed and soil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암세포, 얘를 이제 뭐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씨앗이 이제 아무 땅에 자리 잡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유리한 땅이 이제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암세포가 원발을 떠나서 뭐 혈류라든지 임프액 이런 거를 타고 둥둥 다니다가 자기가 유리한 토양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뭐 전통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씨앗 뿌린다고 아무 데서 자라는 거 아니랑 그거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유전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요. 어떤 이제 연구자들은 어느 장기로 전이가 잘 되는 암세포 모델을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뼈에 전이가 잘 되는 또는 간에 전이가 잘 되는 모델을 만들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뇌에 전이가 잘 되는
암세포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일반적인 암세포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유전자 발현이 높으면 뇌로 전이가 잘 되는구나. 그러면 그 유전자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 뇌 전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 아이디어에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장기로 전이가 잘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억제하는 약은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혹시라도 더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 그런 특정 장기로 전이되는 약을 방지하는 약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전임상 연구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우스에다가 폐암 세포주를 인젝션을 해요. 마우스에다가 암을 이식을 하면 이 암을 암덩이 이식을 해요. 그게 이제 와. 암을 연구하는 이제 전임상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 마우스에서 뇌로 전이되는 게 생깁니다. 그 중에서 암세포만을 배양을 해서 배양된 암세포를 다시 다른 마우스에다가 이식을 해요. 그리고 이런 단계를 2번, 3번을 더 거치면 나중에는 딱 이식만 하면 그 암세포는 뇌로 전이되는 확률이 거의 100% 가까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 암세포를 일반적인 암세포와 어떤 유전자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전이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암 전이만 막으면은 암이 정복이 될까요? 뭐 저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의학도 학생이나 뭐 암을 막 공부를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그런 이론에 굉장히 제가 이제 좀 매료되었던 것 같고요. 내가 저를 가서 잘 해보면 연구를 잘 해서 하면 내가 굉장히 큰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뭐 한 10몇 년, 뭐 20년 가까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일이 쉽지는 않았구나. 그게 변한 게 없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게 변한 게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은 못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의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정말로 뭔가 그런 전이 과정을 타겟팅하는 그 유전적인 어떤 특성을 억제하는 약을 진짜 포인트로 개발을 하면 혹시 가능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뇌전이를 잘 일으키는 그 뭐 유전자를 뭐 억제하는 유전자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EMT 과정 이런 거를 타겟한다든지. 근데 아쉽게도 사실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이 과정 자체를 타겟하는 약은 사실 임상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성공한 약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의학은 이런 눈에 보이는 딱 그 전이 암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전이 암이 되면 아까 치료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전이 되는 제일 초기 단계 있죠. 이런 거를 타겟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포 수준에서 말이죠. 순환 종양 세포라고 하죠. 뭐 서큘레이팅 투머 셀 단계에서 아니면 서큘레이팅 하고 있는 그 DNA 단계에서 또는 그 집락을 이루는 그 니쉬 단계에서 이제 여기 이 초기 단계를 타겟해서 어떤 치료를 뭐 미리 하자라든지 아니면 이걸로 뭐 모니터링을 하자. 예를 들면 뭐 피 검사로서 미세암이 있냐 없냐 알아보자 뭐 이런 거 사실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좀 그런 쪽으로 암 정복을 위한 그런 단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이 초기 단계에서 치료하자라는 개념은 뭐 계속 있어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보조 항암 치료, 애주번트 테라피도 사실 전이 초기 단계에서 치료하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발견 초기 단계부터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세 전이를 그 초기 단계부터 제거하자는 게 뭐 수술 후 항암 치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전신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암에서는 국소 치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암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생물학적 질환이고요. 현재의 이런 암 연구들은 이 암의 성질을 하나하나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하는 것이 사실 꽤 많이 발전했고요. 앞으로도 암에 대한 치료는 그에 맞게 발전하리라 예상합니다. 네, 여러분 전이 시리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